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 원신동에 거주하고 있는 68세 주성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라면 부모의 예쁨을 독차지할 거라고 생각되지요.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좀 달랐습니다. 늦둥이였던 탓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뿐인 형수의 손에서 자랐지요. 형님과 누님에게는 각각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총 8명의 조카들과 함께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디든 끼기에는 좀 애매했죠. 그때의 저는 끼니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가끔 누나들이 손에 쥐어주는 용돈이 나의 유일한 재산이었답니다. 때때로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예기치 않게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위장병을 앓아 2년 동안 한약과 보리죽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죽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한약 다리는 냄새를 맡으면 몸소리가 쳐지기도 하고요. 또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저를 업어 키웠던 셋째 누나와 매형이 연탄가스 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받은 충격은 대단했고 그 순간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삶은 사라지고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더군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다닌 학교가 아마도 유일한 전문학교였을 거예요. 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이 합친 5년제 학교였지요. 덕분에 자유롭게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설프게나마 어른 흉내를 내가 되었고요. 쌓인 피로도가 상당했을 때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너무 일찍부터 느꼈지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딱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남들이 얘기하는 불량아가 되었죠. 참 방탕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7살이었어요. 당시에는 내가 다 컸다고 생각하며 선택한 일이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도 어렸더군요. 겨우 잠자리를 구해 누워서 나 자신을 찾아보려 했었지만 현실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대로 학업도 포기하려 했으나 제 상황을 대충이나마 알고 계신 교수님께서 등록금을 대신 대납해 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이후 전문학교 시절 내내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했어요. 어렵게 졸업했습니다. 집을 나온 가난한 남자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처음에는 의무병으로 차출되는 바람에 행운으로 생각했는데 의무 교육을 마치고 나오니 상황은 또 예상 밖으로 흘러갔어요. 전체가 160명 정도 되는 교육생 중에 6명을 특정사로 뽑아갔는데 제가 거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주간의 공수훈련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어요.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진행된 무장구보 훈련도 가혹했지요. 무려 30km나 지는 배낭을 메고 10km를 뛰었습니다. 초장거리 행진인 천리행군을 다녀온 뒤에는 10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의무대에서는 뭐라고 하게요? 원래 발톱이 잘 빠지는 병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저에게 반문을 하더군요. 저에게 세상은 그렇게 각박하기만 했습니다. 군대는 집이나 학교처럼 뛰쳐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저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죠. 태권도 수련을 마치고 여단의 군가 측정에 1위를 하였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창설 특전사 부대로 전출되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부대를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 생활을 이어나간 것이 크나큰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를 통해 방황했던 청소년기를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에 더 노출이 되었더라면 더 많은 유혹에 빠졌을지도 모르지요. 제대를 할 때는 나름 뚝심이 생겼습니다. 군 생활 때의 각오면 사회에 나가서 못할 것이 없다는 포부로 가득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두꺼운 벽이 존재하여 나와 세상의 경계를 나누고 있었죠. 누구도 그 벽을 깰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세상은 나를 원치 않는 건가? 또는 혹시 이런 게 내 탓인가 하는 자책이 줄을 이었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중 산악회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아주 많았지요. 어느 날은 저에게 서슴없이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온갖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고 말이죠.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인연을 만나면 한다는 생각처럼 저도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쫓아다녔죠. 그녀에게 저는 부족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주더군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긴 노총각에게 6살이나 어린 아가씨가 때로는 누나가 때로는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 위로는 제 인생에는 처음 있는 선물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나의 과거를 알게 된 장인어른이 파혼한다며 노발대발하셨죠. 그런 와중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를 선택해준 지금의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고 깊이 사랑합니다. 저희는 결혼 후 생활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갖지 말자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단번에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흐리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부모의 능력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만나고 이후 10년 만에 둘째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둘째는 나름 가족회의를 거쳐 낳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얼마나 잘한 일인지요. 제 인생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사건이 찾아옵니다. 둘째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발부터 종아리까지 크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당시 아내는 간호사로 근무 중이어서 제가 직접 간호를 맡았습니다. 그 작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박박 밀어지고 머리에서 피부를 떼어내 발에 이식할 때는 정말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낳아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 좋은 딸은 흉터가 크게 남았음에도 성형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아빠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며 너스레 떠는 속 깊은 딸이지요. 그 아이가 지금은 자기 엄마처럼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매달 용돈도 붙여주고 늘 강인한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내고 있지요. 어느새 자식의 성장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새삼 가슴이 찡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대갓집이라는
민속주점을 시작하게 되었고 17년을 운영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오후 5시에 나가 아침 7시까지 일했어요. 그때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딸들의 소원이 엄마 아빠와 함께 놀기였을 정도였지요. 얻은 것도 많았지만 포기한 것도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지금은 작게나마 우리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죠. 이제는 예전처럼 짠한 현실은 없습니다. 요즘은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지만 동서, 처형들과 함께 매해 해외여행도 하고 여름철에 피서를 가기도 합니다. 늘상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우리 착한 아들과 며느리, 금쪽 같은 우리 손주와 한 지붕 밑에서 항상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주위에 저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친후 부인들과 함께도 더 많고 즐거운 시간도 같이 하고 있답니다. 견뎌내니 보상이 찾아왔습니다. 늘 웃고 즐기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진실함과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 차곡차곡 이뤄낸 것 같아요. 또한 주위에 크고 작은 도움들이 없었더라면 아무래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땀을 흘려 이루지 않는 것은 모래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복권이나 주식 한 장 사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야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정도일 것 같아요. 가끔 주변을 의식적으로 둘러봅니다. 저는 이제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아이가 아니지요.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손주,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큰 힘이 되고요. 미천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만나서 위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렇게 제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라는 무대에서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웃고 그리하렵니다.